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더 잘 즐기시는 방법, 바로 모바일 앱 예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잠시 놓친 인터뷰 내용은 모바일 앱 예스의 전문 보기와 다시 듣기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무료 사연 참여를 통해 나의 민심도 전하고 조용필 콘서트 티켓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차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신윤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먼저 케냐 소식부터 알아보죠. 어제 수도 나이로비의 대형 쇼핑몰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한국인 여성 1명을 포함해서 68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면서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테러범들은 약 3시간 전까지 인질들을 붙잡고 쇼핑몰 안에서 케냐 군경과 총격을 주고받으며 대치했는데요. 군경이 인질을 붙잡고 있는 괴한들에 대한 진압을 시작해서 대부분의 인질을 현재 구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현재 나이로비 시각은 새벽 2시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건 발생 30여 시간 만에 거의 모든 인질이 구출된 셈입니다. 이번 인질극 테러로 지금까지 60여 명이 숨지고 200명이 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교민이 38살 강문희 씨도 이 과정에서 희생이 됐는데요. 강 씨는 영국인 남편과 함께 쇼핑몰에 들렸다가 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번 사망자 가운데는 케냐 대통령의 조카와 약혼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신들을 통해 인질 대부분이 구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쇼핑몰 내부에 붙잡혀 있던 인질들의 생사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빠져나온 생존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쇼핑몰 안에 시신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여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이슬람 반군단체인 알샤바브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알샤바브는 그동안 케냐가 소말리아에 군대를 파병하면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을 해왔습니다. 예, 케냐 상황은 잠시 후 주 케냐 한국 김찬우 대사 전화 연결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됐던 비디오 화면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시리아의 수녀가 러시아 언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인데요.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메리엄 엘살리브 수녀가 그동안 시리아 정부의 입장을 옹호해왔지만 이 수녀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면서 장문의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엘살리브 수녀는 우선 비디오 화면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공개됐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화학무기 공격은 지난 8월 21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감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일 오전 6시 5분에 서방 언론에 피해자 화면이 공개됐다는 겁니다. 엘살리브 수녀는 2-3시간 안에 피해자 수백 명을 한 곳에 모은 뒤 또 응급처치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구심을 표시했습니다. 또 화학무기 공격으로 숨졌다는 어린이 피해자 가운데는 여자 어린이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엘살리브 수녀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은 확실하지만 적어도 이 화면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이 비디오 화면을 근거로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또 이 비디오를 근거로 해서 시리아에 대한 제재가 추진됐던 만큼 이번 이 수녀의 주장이 국제사회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엔 독일 총선 소식 알아보죠. 예상한 대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3선 연임고지에 오르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옛 동독 출신으로 2005년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또 최연소 총리가 됐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3선 연임이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2017년까지 앞으로 총 12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을 하게 되면 11년 동안 영국 총리를 지낸 마가릿 대처를 능가하는 유럽 최장의 여성 총리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투표가 끝난 지는 7시간이 넘었지만 아직 최종적인 개표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까지 나온 개표 결과는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민 기사당 연합이 41.8%의 득표율로 큰 차이로 다른 정당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은 4.8% 득표에 그쳐서 의석 확보에 필요한 5% 규정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1야당인 사민당은 25.6%, 녹색당이 8.5%, 좌파당은 8.4%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총선의 변수로 떠올랐던 반유로화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은 4.7%의 득표율로 의석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대로 개표 결과가 나올 경우에 집권 기민 기사당 연합은 301석, 또 사민당을 비롯한 야3당은 30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신윤 기자였습니다. 예, 방금 국제뉴스를 통해 알려드린 케냐 쇼핑몰 테러 인질극 참사 사건. 이번에는 케냐 현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 케냐 한국대사관 김찬우 대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대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거기 네. 현지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 2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밤 2시 20분이죠? 네네네. 예. 근데 케냐 수도 지금 나이로비의 대형 쇼핑몰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 희생자가 점점 늘고 있다. 이게, 예, 우리에게도 아주 큰 뉴스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 3시간 전까지 그대로 인질사태가 계속됐다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진압작전이 끝이 났습니까? 아직 진압작전은 시작을 하진 않았고요. 예. 여기 케냐 군 당국에서도 진압작전을 곧 할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시작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질들이 잡혀 있는 웨스트게이트 쇼핑몰의 대부분을 케냐 군이 장악을 하고 있고 현재 테러리스트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고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또 외신과는 또 다른 현지 소식이군요. 예, 지금 사망자 중에 우리나라 여성이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신원이 밝혀졌죠? 예, 정황상으로 보아서는 한국 분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한국인 여부는 그분을 잘 아는 지인들이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정황으로 남편이 실종 신고를 해왔었는데, 예.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최종적인 신원 확인은 지문 대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사관 영사가 현장에 가서 지문을 채취를 해서 본부에 보고를 했으니까 곧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영국인 남편과 함께 쇼핑몰을 방문한 강문희 씨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예, 지금 추정된 사항이란 거죠? 정황상으로는 거의 지인들이 확인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최종 확인은 지문 대조정의 절차를 좀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가족들한테는 상황은 알려드렸고요. 가족들이 나이로비를 방문해서 확인을 하기 이전에 서울에서 이런 지문 대조 관련한 결과가 조속히 나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확인이 돼야만 이제 장애 절차도 논의할 수 있겠군요. 아마 가족들이 온다 그러면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확한 인질 규모는 저희들에게도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쇼핑몰이 있는 웨스트랜드 지역은 우리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지 걱정인데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난 그날부터 그날 저녁에 나이로비 시내에 있는 7군데의 그 병원들을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새벽과 그다음에 아침에도 나이로비 병원을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그 케냐 정부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문의센터, 인포메이션 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명단을 확인을 했는데, 이러한 그 점검 결과를 통해서는 한국인 피해자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사관으로도 실종 신고라든지 연락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연락들이 아직은 오고 있질 않는 걸 봤을 때 현재까지 확인된 케이스는 한 건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인질 대치 상황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더 기다려 봐야 되지만은 더 이상의 불행한 케이스가 일어나지 않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예, 현재 김찬우 대사님께서 계시고 있는 그 주케냐 한국 대사관 또 피해 지역인 웨스트랜드에 있죠? 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같은 그 구고요. 예. 그런데 그 웨스트 게이트라는 그곳이 어떻게 보면은 나이로비의 상징적인 쇼핑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쇼핑몰 외에 주변 지역에 추가 테러라든가 하는 위험은 없습니까? 예, 현재 그 건물 안에만 지금 다 테러리스트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케냐 당국에서 주변을 다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깥 지역에서의 그 상황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 외교부가 케냐 전 지역에 대해서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 대사관 측에서는 네.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외교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행주의보를 발령을 했고요. 예.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교민들에게도 알려주고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도 알려드렸습니다.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에는 케냐 상황을 당분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부득이한 방문 시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냐 방문하실 때 대사관의 연락처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사건이라든 사고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대사관에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국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한 게 있습니까? 본국 경보요? 예, 본국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이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로서는 대사관에서 비상대책반을 구성을 하여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본부의 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문의를 하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사관 내에서 저 상황들을 다 잘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본부에도 잘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여기 그 한인회라든지 선교사회 그리고 교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외교경찰 그다음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깊은 밤인데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 수고를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주케냐 한국대사관 김찬우 대사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받고 보자. 사랑 YTN 예스로구나. 사랑이로구나 YTN 예스. 도련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아침나절부터 춘향이 말고 다른 데다 사랑 고백해도 되는 겁니까? 예스. 헐, 대박. 아니,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 사랑 고백했다고. 세상 돌아가는 훤한 소식과 신나는 음악도 전해주고 가왕 조용필 티켓까지 준다는데 내 어찌 사랑에 빠지지 않겠느냐? 춘향아, 너도 함께하지 않으련? 예스. YTN 라디오 앱 예스. 이거 제가 받을게요. 느낌 아니까. 지금 구글 스토어 YTN 예스 찾아보면 우리 용필이 오빠도 만날 수 있잖아.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 지금 바로 가입하고 사연 남겨주세요.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이 끝나기 전에 조용필 콘서트 티켓의 주인공을 발표합니다. 얼쑤 받아보자.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맞이한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도심에 밀리는 구간이 이미 많은데요. 동작대로 이수교차로 방면 이수역에서 경문고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과천 방면 경문고교부터 사당역까지도 이동 차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언주로 성수대교 방면 내곡 터널부터 구룡터널 다시 구룡 초교 지나 강남 세브란스까지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서부 간선도로 따라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안양 가는 길은 성산대교 남단부터 오목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성산대교 방면 오금교에서 오목교 사이로 차간역이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국회대로는 도심 쪽으로 이동 차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부천 시계부터 영등포 전화구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경인로도 여의도 쪽으로 이동하는데 신도림역부터 영등포역까지는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성산로 광화문 쪽으로는 모래내 고가차로부터 금화터널 통과하는데 더디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추석 연휴 길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미국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난 18일 우리 시간으로 19일 추석 새벽이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치고 월 850억 달러 규모의 그 채권 매입을 유지하겠다. 즉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그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라는 그 시장 예상을 뒤집은 겁니다. 이에 따라 그 다우존스 지수는 18일 0.95% 뛴 15,761.91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환호했지만 이튿날인 19일에는 0.19%가 내렸고 20일에는 1.25%나 급락을 해서 지난 주말 15,451.09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이 첫 번째 배경은 양적 완화 축소가 잠시 연기됐을 뿐 다음 달 10월 회의에서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이런 관측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이 추주 전략 연기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혹시 미국의 그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퍼진 때문입니다. 그 벤 버냉키 의장은 고용시장 상황이 우리 기대와는 아직 거리가 있다며 이 같은 우려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분간 투자자들은 그 주요 경제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그 고용 지표입니다. 지난 8월에 그 미국의 비농업 분야의 그 일자리 수는 16만 9천 개 늘어나는데 그쳐서 그 시장 전망치인 17만 5천 개를 밑돌았었습니다. 10월 4일에 그 9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이게 또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 출구 전략 개시 시점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FOMC는 10월 30일 그리고 12월 18일에 열립니다. 전문가들은 워낙 변수가 많은 만큼 당분간 증시에서는 거래량은 적고 변동성 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양적 완화가 유지돼도 걱정. 예, 또 미국 경기가 회복돼서 양적 완화가 축소돼도 걱정. 예, 그렇군요. 국내에서도 어제 정부가 대책회의를 열었죠? 예, 기획재정부는 어제 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그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미 연준의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경호 기재부 일체관은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유지 결정이 단지 축소 시기만 연기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아직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신흥국가에 일고 있는 그 금융불안 확산 등과 맞물릴 경우에는 우리 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다며 그 비상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경제팀이 대응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인 경전철과 관련해서 용인 시민들이 전 시장 등을 대상으로 1조 원대 주민소송을 제기했죠? 네, 그 용인 경전철 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결정이 됐는데요. 이들은 다음 달 10일 1조 127억 원 규모의 그 주민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소송은 그 지자체에 위법한 그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원고 자격을 주는 공익소송 제도인데요.
지자체의 그 대규모 민자 사업에 대한 주민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송 대상은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현직 용인시장 3명과 전현직 경전철 담당 공무원 6명, 그리고 경전철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및 그 연구원 3명입니다. 지난 4월 개통한 용인 경전철은 기흥구 구갈동에서 출발해서 에버랜드까지 이어지는 총 18.1km 노선인데요. 예. 현재 하루 승객이 10,000명 수준으로 2004년에 사업 구상 당시에 교통수요 예측치 16만 명에 더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 용인시는 당초 개통 후 30년간 운임 수입이 예상치의 90% 미만이면 이를 메워주기로 했었는데요. 2011년에 완공된 이후에 2조 원이 넘는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것을 예측이 되자 사업 해지를 통보했다가 국제중재에서 패해서 용인 경전철의 대주주인 캐나다 봄바르디에사에 7,787억 원을 현재 물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경전철 운영비로 앞으로 30년간 연간 295억 원을 줘야 합니다. 경전철 건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 비용까지 포함하면 용인시가 지출해야 될 금액은 30년간 1조 9,400억 원, 연간 600억 원에 달합니다. 주민소송단은 30년 동안 2조 원에 육박하는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군요. 우유값 이번 주에 7, 8% 줄줄 인상되죠? 예, 지난달에 어깨 1위인 서울우유가 흰우유 가격을 리터당 220원 올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매일유업, 남양유업, 빙그레도 일제히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동원우유는 이미 추석 연휴 중에 올렸습니다. 원유의 원재료값인 원유값은 지난달 리터당 106원이 올랐었는데요. 우유업계가 220원이나 인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유를 원유로 쓰는 치즈와 요구르트, 빵 등의 가격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출발사 지금 3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675,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희 위원장입니다. 도박으로 소중한 재산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불법 도박 신고와 도박 중독 예방 치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불법 사행행위 신고나 도박 중독 관련 상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책의 출발사 지금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이 짧습니다. 이 대신에 좀 짧게 이 중요한 건 다 짚어야 되겠는데 월요일 3자 회동 이후 전국이 더욱 경색된 분위기죠. 오늘 추석 민심과 관련한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추석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먼저 황태순 의원님. 이번 추석 단연 이슈는 최동욱 사태였다고 봅니다. 예. 최동욱 사태에 대해서 보니까 모 방송하고 미디어 리서치던가요? 여론조사. 리서치인가요? 그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최동욱 총장이 감찰을 받든지 유전자 감식을 해야 된다. 62.2%. 받을 필요 없다. 25.1%. 예. 이것으로 아마 추석 민심이 67.2 대 25.1로 웅변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규명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군요. 예, 박성근 박사님. 네, 역시 그 이슈는 최동국 검찰총장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친위 문제도 남아 있고, 예. 또 여기다가 이제 또 복합적으로 청와대 기획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조선일보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감찰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문제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감찰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압도적인 것은 여론은 당연한 건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가 간단히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청와대 쪽에서 어떻게 이 모자의 신상 자료를 파악했는가, 이것도 또 새롭게 불거져야 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혈액형이 가장 중심에 있죠. 여권에 예.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여권을 찾아보니까 혈액형은 없더라고요. 예. 그럼 거짓말을 둘러댄 거죠. 등등해서 이런 문제하고, 또 하나 과연 이 임모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잠적된 상태라 그러는데 정말로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받고 안 받고 그 내면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등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한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오늘 박 박사 어떻게 답변해 주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사실 규명이 문제냐 정치 공작설이냐,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새누리당이 정말 바쁘게 됐습니다. 이 민주당은 국회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이 예결산 국정감사 이게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세법 개정안 등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단독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이 어떻게 전망합니까? 황태순 의원님? 오늘 민주당이 이제 의총을 열게 되죠. 예. 선수별로도 보면 이제 의견을 갖다 수집하고, 과연 보면 전반적으로 민주당 분위기는 이른바 김한길 대표는 당 내외 병행투쟁, 병진투쟁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면 당내도 강경 목소리들이 아니다. 보면 이번에는 국정감사에 보이콧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결국 그러나 우리가 국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선진화법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127석에 민주당 같으면은 여당의 단독 처리를 막을 수 있고 이런 예. 절대적 비토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결위 상임위 등을 통해서 마음껏 보면은 정부를 견제하고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짚을 거 짚을 수 있는 이런 장을 놔두고 계속 바깥에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부에 또 온건론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 결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10월 한 중순 정도 되면은 또 회군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0월 중순에 회군할 가능성. 예, 박성근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은 물론 예. 원내로 들어가고 싶죠.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 회동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달라, 회군의 명분을 달라고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나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정치는 명분도 중요합니다. 왜 들어가지? 뭐 때문에? 민생을 문제로, 물론 민생을 문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민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위에 민생이 있는 것이지, 같이 가는 것이지, 이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민생 얘기한다 그래서 그 민생이 올곧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더욱이, 손에 진 것도 없이 원대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럼 김한길 대표 체제에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또는 지지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지도부가 흔들릴 텐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원대회 강경투쟁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장외투쟁도 10월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아니 어쩌면 더 새로운 돌파가 아니면 내년까지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원내투쟁을 그냥 포기할 것인가? 그런 건 그렇지 않죠. 정기국회를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일정들, 예산의 문제라든지 국가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치열하게 정책적인 투쟁을 전개하되 동시에 장외에서도 지금보다 더 강경한 기조로 장외투쟁을 전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참고로 오늘이
민주당이 장애투쟁 나온 지 5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 그렇죠. 2005년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53일 장애투쟁했거든요. 예. 그 기록을 갱신했고요. 예, 4대 악법 투쟁할 때 그랬죠. 그렇죠. 예. 한 가지 아까 제가 10월 중순쯤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10월 중순이 되면 뭔가 하나 모멘텀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전면에서 궁금하시죠? 예. 7월 16일 날 사라진 게 뭐죠? 기억하세요 혹시? 7월 16일에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7월 17일이 제헌절인데 제헌절 전날 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예. 사초가 실종됐고 예, 사초 실종된 부분에 대해서 포렌식이니 뭐니 갖다가 최첨단 장비 갖다 놓고 그 당시 일주일 열흘이면 다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2달째 보면 검찰이 어떻게 보면 조금 호흡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10월 초중순경이면 거기에 대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즉 보면은 이른바 전국에 또 새로운 모멘텀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사실 아까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지금 당장 들어오기에는 손에 쥔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또 그런 한 사태가 생기고 변화가 생기면은 변곡점이 생기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초가 사라진 건 7월 16일에 사라진 게 아니고 훨씬 그 전에 언제 사라졌겠죠? 정확하십니다. 사라진 걸 발견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전국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모바일 앱 예스로 남겨주십시오. 방송이 끝나기 전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 가운데 제가 추첨을 해서 조용필 콘서트 티켓 드리겠습니다. 지순근님, 김소연님, 김성은님 응원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박 박사께서 지도부가 흔들린다. 강경투쟁 방향이다. 이렇게 짚어주시는데 김한길 대표 체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박사님? 문제 있죠. 제대로 된 리더십 발휘 못했어요. 예.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길 대표가 당 중심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하기에는 정세 자체가 NLL 문제라든지 국정 문제 등등에서 아무래도 친노 쪽으로 관심이 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친노의 문재인 의원 등등에서 친노 인사들이 참여해 났었고 김한길 대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감이 부각이 안 된 것이고 당연히 당 대표로서의 어떤 영향력 행사가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김한길 대표 체제가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당 혁신 문제 아니었습니까? 당내 혁신? 지금 어디가 와 있죠? 사람들 몰라요. 당 혁신이 과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실종됐습니까? 그것도 지금 실종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그 당 지도부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서 실패하는 거하고 시도도 못 해보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제 와가지고 장애투쟁하는 건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는 들어와서 당 대선평가위원회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돼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그 즈음에 NLL 문제라든지 사초 문제라든지 이석기 문제라든지 국정원 대표에서 터지는 바람에 김한길 대표가 주도권을 쥐지 못한 거죠. 그게 또 묘한 게, 그 NL 대화령 문제만 하더라도 일단 빌미는 그 박영선 의원이 그 국회 발언으로 해서 그렇죠. 두 번인 셈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예, 시기가 참 묘했어요. 그거는 또 그렇다. 박영선 의원은 나도 그때 답변한 것이지 실제 이거는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뭐니 얘기를 한 건데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김한길 대표의 지도력이 지금 김한길 대표의 이 영향력은 권한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지난번 비대위가 당 혁신을 위해서 상당 부분 대표한테 힘을 엄청 밀어줬어요. 예. 그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한길 대표가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아직까지 미미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예, 박다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까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김한길 대표 오사 전당대회 때 대표로 선출되면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의 세력도 없고 계파도 없다. 그런 가운데 8월 1일 날 장애 집회로 나올 때 보면은 당내 강경 세력들 또 친노 구주들에서 떠밀리다시피 나온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8월 27일 이른바 노숙투쟁 시작하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그래도 리더십을 갖다 찾으려고 많이 애쓰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나름대로 예전 처음 오사전당대회 때에 비하면 상당히 다리가 튼튼해졌다고나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고 마침 보면은 좀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하는 것이 오는 다음 달입니다만 10월 30일 있을 재보궐선거가 두 곳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포항 경북의 포항 남울릉과 경기 화성갑 두 곳으로 확정이 됐고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경북 포항 남 물론 뭐 새누리당 강세 지역 절대 강세 지역이죠. 또 경기 화성갑 같은 경우도 뭐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고 있고 직전 의원이 저 고이선 의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덜해. 즉 재보선 결과에 대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예를 들어서 당초 우리 얘기했던 대로 한 10군데가 가까이 치러진다면 상당히 김한길 대표가 옹색해질 뻔했는데 그에 반해서 굉장히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진상조사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번 주에 본격화한다. 그리고 또 최동욱 총장은 경정보도 청구 소송을 하겠다. 이제 이게 오늘까지 뉴스입니다. 앞으로 감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박 박사님?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거는 최동욱 총장이 일단 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은 감찰이 사실은 격가지 정도만 자료를 모으는데 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핵심은 결국은 이모 여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최동욱 총장의 동의뿐만 아니라 임 여인의 동의까지도 필요로 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은 과연 법무부 감찰이 어디까지 가서 당초의 의지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낼지가 좀 의심스럽고 바로 그 대목 때문에 감찰 지시가 적절치 못했다라고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최동욱 총장은 지금 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또 감찰을 본격화하기 전에 감찰위원회를 수집을 해서 또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감찰위원회가 조정을 하죠. 조정해줘. 뭐 거기서 꼭 그 결론을 따르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입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그것까지도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얘기하면은 감찰이 당초의 의지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예, 황태순 의원님?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찰. 그 공무원은 어느 누구나 그 법에 따라서 검찰을 받아라 하면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건 일단 당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면 현직 검찰총장을 딱 법무부 사실은 뭐 법무부나 검찰이나 한 집안 아닙니까? 예. 거기서 감찰위원회 열고 과연 가능하겠냐? 저는 법무부도 일단 황교안 법무장관이 뭐 지난 9월 13일 날 보면 뭐 감찰관을 통한 진상조사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실제 감찰로 이르지 않고 빅수, 바둑으로 빅수라고 그러죠. 비기는 수. 빅수를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즉 보면 조금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보면 막상 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더라도 감찰위원회 우선 소집하고 하는데 시간이 한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예. 그리고 걸리고 또 논의를 갖다 장시간 하면서 어쨌든 이 문제는 결국 최동욱 총장이 외통수로 몰려있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즉 사표를 수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빅수가 나오는데 그 빅수를 위해서 지금 보면 법무부도 조금 시간 끌기라고나 할까요? 좀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흔적도 그런 정황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청와대가 이 원칙론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의 장애투쟁 원인인 이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 없이 사과는커녕 어떤 유감 표시도 하지 않겠다. 또 최동욱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사표 수리하지 않고 사실 규명하겠다. 이 청와대 태도에 변화가 있을까요? 두 분 그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박사님.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 3자 회동 때 인터넷 보셨어요? 난리 났어요. 라고 말을 하는 그 근저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황교안 장관의 감찰 지시를 아주 잘했다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중간에 이걸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그런 측면에서는 거의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황태순 의원님? 저는 아까 말씀한 최동욱 사태에 관해서 뭐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조금 대통령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좀 설득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다고 외통수에 몰린 검찰총장을 끝까지 모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보면은 문제는 뭐냐니까 최동욱 총장이 사실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면 됩니다. 예. 대국민 사과하게 되면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대국민 사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고 그다음에 조선일보와 민영사 붙을 부분은 그건 최동욱 총장 사인이 된 다음에 붙고 나머지 그 부분은 조금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봅니다. 예, 이 주일이 베스트 워스트 뽑는 시간입니다. 예, 이 주일이 베스트 박 박사님? 베스트요. 베스트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본에서 양심적인 일본인들 1000명이 도쿄 안에서 차별 철폐 도쿄 대행진을 벌였습니다. 예. 22일이었습니다. 혐한 시위에 반대하는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자상하자라고 하는 것 상당히 저는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일본에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번 주 베스트. 이 시위에 참여한 일본인들 1000명, 양심적인 일본인들에게 베스트를 주고 싶습니다. 황태순 의원님? 제 제주 갖고는 지난주에 베스트 못 뽑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주일이 워스터, 박 박사님? 네, 워스터는, 국회 3자당, 박근혜 대통령, 황호여 대표, 김한길 대표, 국민의 기대치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 워스터, 3명 다. 좋습니다. 예, 대통령까지 포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주일이 워스터? 조평통. 조평통을 꼽았습니까? 네, 조평통. 예. 토요일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까지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연기했죠? 그동안 기다렸던 사람들, 또 국민들, 이른바 보면 많이 좌절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평통 워스트를 뽑았습니다. 예, 제게 우리 보십니까? 전 변호사님, 이주일이 베스트 없습니다. 똑같네요. 워스트? 예, 있습니다. 아, 누구? 예, 검찰, 예, 대검, 예, 감찰 과정입니다. 예, 호위무사를 호위무사를 하죠. 호위무사. 검찰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흩뜨려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태순 예, 위즈덤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박상병 박사였습니다. 오늘 정치 포커스의 내용 모바일 앱 예서 다시 듣기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신규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김소윤님 드디어 아이폰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며 시어머님 생일 선물로 조용필 티켓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예, 제가 뽑았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용필 티켓 선물 드릴게요. 방송 후 제작진이 연락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계속 기회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던 고향 가는 길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도 꼼꼼히 하셨죠? 그렇다면 헛수고하셨다. 그죠? U+ 내비 LTE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안내해주는데 올 추석엔 U+ 내비 LTE로 더 빠르게 다녀오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지난 5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3명입니다. 제가 헤아린 겁니다. 그중엔 수사의 압박을 받아 죽은 이도 있고 김종학 감독처럼 뼈있는 말을 검찰에 남기고 죽은 이도 있습니다. 오래전엔 재벌인 정몽원 현대회장도 수사 중에 자살했습니다. 최동욱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안상영 부산시장도 감옥에서 자살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검찰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칼은 냉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칼을 쥔 검찰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시중의 화제는 단연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문제입니다.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단언하건대 축첩은 반사회 질서로서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히는 것이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됩니다. 남에게 대는 칼을 왜 자신에게는 대면 안 되는 겁니까? 검찰 흔들기라는 의심이 들다가도 우리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졌는가 하는 짙은 회의감이 드는 것이 비단 저뿐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일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